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과 감청 내용을 담은 문서가 유출되면서 이로 인한 파문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부 최고 핵심까지 미국의 도청과 감청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작 한국 대통령실 대응이 미진하면서 한국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공작에 의한 유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은 매우 민감한 내용을 도청 그리고 감청해온 것으로 드러나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이 도청과 감청 의혹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죠. 미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청과 감청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국이 도청 감청한 국가들이 무슨 적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이 동맹국들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자기들 편이라고 친한 우방이다, 동맹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도청 감청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고요.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번에 공개된 미국 문서 내용을 전했는데 뭐 한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이런 그 동맹국들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미국이 도청 또는 감청을 한 겁니까? 예, 뭐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대소특필되고 있는데 뭐 아마 한국 관련해서는 한명태 특파원이 잠시 후 데일리 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보도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한국 관련해서는 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 대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아주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충격을 주고 있고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 이제 미국의 요청이 있었겠죠. 이걸 지원을 할 경우에 한국이 괜찮을까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논의란 게 적나라하게 다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좀 나타났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이 파견돼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게 한 번도 지금까지 보도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적이 없는데 이미 그 미국의 이 문서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프랑스군이 이미 가서 활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을 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 모사드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다는 거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그 반대 시위가 그 배후가 바로 모사드라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부가 이스라엘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크림반도 연안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영국 정찰기를 거의 격추할 뻔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는 영국 쪽에서 밝혔고 보도는 돼 있지만 이게 러시아 전투기가 영국 정찰기를 격추하려고 했다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돌발적인 어떤 그런 사고 비슷하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게 격추시키려고 했던 거였다면, 만약에 격추가 됐다면 그럼 나토와 러시아가 전면전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아무튼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네, 미국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지금 도청과 감청을 했다. 이게 뭐 솔직히 예전부터도 좀 있던 그러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내용도 지금 아주 상당히 그렇죠. 심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죠. 미국의 주장은 미국의 안보가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이고 속된 말로 하면 동맹국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필요하면 다 도청 감청한다. 이게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실체인데 어찌됐건 내용적으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보면. 그래서 봄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공세를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한국이 제공하는 그런 무기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 등 그 최고 담당자들이 야 이러면 한국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걱정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문희, 김성환 두 사람이 지금은 다 야인이잖아요. 최근에 이 사람들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사퇴한 것도 지금 미국의 압력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들이 이 사람들이 나눈 걸 미국이 이제 도청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한 거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보수 정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굉장히 미국에겐 저자세라는 건 다 알려졌잖아요. 미국, 일본에 굉장히 저자세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항의 한마디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압박을 가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스탠스라면 충분히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 사실 이 사람들이 사퇴한 이유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미국에 이제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공연을 둘러싼 소통 부재다. 뭐 미국의 질 바이든 영부인이 이거 공연을 원했는데 그걸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그래서 물러났다고 하는데 참 처음부터 석연치 않았어요. 무슨 아이돌 공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물러난다는 게 처음부터 좀 이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뭐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미국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건 추측이지만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이거 미국의 압력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 걱정한 사람들이 죄다 잘려나간 게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프랑스군이 파견돼 있다는 건데 이게 결국 비공식적으로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건지 근데 이런 게 사실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실제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드러나게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모사드 같은 경우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 반기를 들었다는 건데 이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문제에 간섭할 수 없다는 거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당연한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기 들었다. 미국으로 치면 CIA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항의 시위를 주도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그런 거를 미국이 과연 알고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거기에도 어떤 미국이 개입한 건 아닌지 뭐 별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난해 가을에 크림반도 연안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영국 정찰기를 거의 격추할 뻔했다. 당시 영국 발표는 기술적인 오작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뭔가가 나왔지만 미사일 같은 게 뭐 그런 게 나왔어도 오작동이지 겨냥하고 한 건 아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공개된 미국의 도감청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영국 정찰기를 겨냥해서 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행히 빗나갔지만 만약에 이게 맞았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런 민감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 그러니까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지만 내용 자체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문건의 내용이 아니고요. 유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죠. 있다면서요. 네, 뭐 사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내용이 민감하면 아무래도 이제 내용을 집중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유출에 이제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화제가 내용에서 이제 유출로 가게 되죠. 미국도 지금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 등으로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한 도청 감청 사실이 드러나자 아주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리 해명하고 그래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렇잖아요. 미국이 이 시점에서 아무리 이러저러 얘기를 해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반응은 없고 문건 유출. 도대체 누가 유출했는지 왜 유출이 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러시아가 문건을 유출시켰다. 결국 이제 모든 화살을 러시아에게 돌리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 뭐 미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러시아에게 돌리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문서 내용 일부가 조작될 수도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워낙 내용이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다
다 전부 다 지금 세상에 알려진 뉴욕타임즈 보도 등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게 100%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연방법무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기밀문서 내용이 유출된 것이 심각한데 그 내용 일부가 조작됐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까지는 연방법무부가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나 일부 조작됐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CNN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 조작됐다는 건지 어떤 버전의 문건이 조작됐다는 건지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CNN조차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조작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어디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유출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건 유출을 미국 정부는 러시아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러시아 소행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진상을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네. 러시아 소행으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보입니다. 그게 이제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부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공개된 기밀 문서의 신선함, freshness, 신선함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도청했고 감청한 내용이 불과 40여,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난 내용들입니다. 그게 벌써 이렇게 다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도청 감청 내용을 러시아가 입수해서 터뜨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예전에는 뭐 몇 년 전, 뭐 십몇 년 전 일을 입수해서 공개하고 터뜨리고 그런 일은 또 어떻게 있을 수 있지만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을 러시아가 입수해서 터뜨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정말 허술한 국가라는 얘기죠. 불과 한 달 전에 도감청한 거를 러시아가 이걸 입수해서 빼가가지고 유출할 때까지 까마득히 몰랐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는 이 신선함, 기밀 문서의 신선함 때문에 러시아 소행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문건 내용도 보면 100개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 작전 데이터 브리핑 슬라이더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 지도 같은 게 공개가 됐고 우크라이나 봄 반격 때 필요한 탄약 33만 발 제공. 이게 이제 한국이 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비서관과 국가안보실장이 걱정을 나누는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자리에 없죠. 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 문서를 입수했다면 이걸 왜 공개합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데 미국이 이런 작전을 갖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입수했으면 이걸 공개할 이유가 없죠. 이걸 지금 공개하니까 미국은 이 작전을 다 바꿀 거 아닙니까? 공개됐으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러시아 소행이라면 이걸 공개할 이유가 없다. 내용이 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걸 왜 러시아가 공개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 소행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만약에 이걸 정말로 입수했다면 이걸 유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는 게 러시아에게도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의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네. 드러난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뉴욕타임즈가 이번에 지적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상대로 방어 전쟁하는 것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한다. 이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실제로 이번 공개된 문건을 보면 굉장히 미국이 치밀하게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고 뉴욕타임즈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게 결국 미국의 의도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세한 타겟팅 데이터 같은 걸 전달하고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어떻게 공격해라 이런 것까지 다 미국이 지금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게 하고 있을 뿐이지 뒤에서 사실상 모든 우크라이나 군대 활동을 미국이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뉴욕타임즈가 지적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본 이제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이 중앙정보국 CIA가 자기들 운영센터에서 업데이트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러시아 때문에 이렇게 길게 전쟁이 가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점이 좀 의도에 대한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도청 감청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도 네. 지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기억나죠? 에드워드 스노든. 바로 2013년 미국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바로 이 도감청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스노든이 CIA에서 근무했죠. 근무하다가 미국의 이런 비도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고요. 젊은이 입장에서 너무나 큰, 조국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나 충격을 받고 결국 고민 끝에 세상에 이를 드러내게 했죠. 폭로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비애국자, 매국노로 매도당하고 공격당하면서 결국 망명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스노든이 그때 폭로한 내용들이 비슷해요. 지금과.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휴대폰까지 도청한 사실이 이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고, 그래서 마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더 이상 도청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스노든 사태 때문에. 근데 결국 이번 파문은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결국 드러난 거고요.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때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국가안보 사항은 예외다. 아무리 그래도 국가안보가 뒤집어 얘기하면 국가안보 사항이면 우리는 뭐가 됐든 도청 감청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감시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 사과하는 거냐, 뭐 이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참 심각하네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그때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도감청을 하고 있다. 이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까지 도청했었는데 글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은 도청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이 파문이 어떻게 될런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